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바이오주 주식들이 심상치 않아가지고 빠르게 좀 다뤄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사실은 오프라인 강연의 준비 때문에 너무너무 바쁜데 바이오 관련된 영상을 찍으려고 충분히 자료를 준비해서 오늘 지금 7월 17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구독자분들 만나고 뵙고 싶어서 이렇게 바이오 관련된 기업을 준비했고요. 또 이 바이오 관련된 기업을 준비하면서 와,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도 2차 전지나 반도체 못지않게 엄청나게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구나. 진짜 대단하다.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이 선택하는 국내 이 바이오 플랫폼, 바이오텍 회사들의 성장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가 굉장히 부진했죠. 그런데 하반기에 지금 미국에서 금리를 물론 2번이 아니라 1번만 인하할 거란 얘기도 있고, 또 실물 경제 지표가 생각보다 너무 또 잘 나오니까 오히려 금리를 인하 안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지만 지금 트럼프가 파월 의장을 자르려고 하고 있죠. 파월 의장이 잘린 순간 바로 금리는 인하될 것 같아요. 9월달 금리 인하 확률이 67%까지 올라갔어요. 원래는 60% 언더였습니다. 50% 초반이었는데 9월 금리 인하 확률은 거의 이제 근 70%에 육박할 정도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금리 인하되면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거는 바이오다. 저는 하반기에 바이오가 충분히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오늘 굉장히 무거운 유한양행 같은 회사가 지금 24% 장중에 초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역시나 무거운 SK바이오팜 같은 경우 제 최고 관심주인데요.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7%.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경구용으로 사실 긴가민가 했는데 이 펩트론이라는 회사도 장중에 뭐 거의 상한가 육박할 정도로 25%대 막 초급등이 나오고 있죠. 지금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제 50만 원 돌파가 머지 않았다. 바이오 빠르게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전에 7월 26일 서울에서 마지막 주 토요일에 저하고 김선영 대표, 윤여민 이사, 이부영 이사, 국내 주식, 미국 주식, 매크로, 시황, 거기다가 비트코인 플러스 상업용 부동산까지 저희 4명이 각각 맡은 섹터로 오프라인 강연회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강연회도 재밌지만 강연회 끝나고 저희가 1시간 넘게 네트워킹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 오셔서 궁금하신 거, 국내 주식이든 어떤 특정 산업이든 특정 기업이든 뭐 미국 주식이든 뭐 빅테크든 비트코인이든 궁금하신 거 오셔서 마음껏 물어보실 수 있고요. 강남 그 근처에 있는 언주역에 분데스 언주라고 위에 테라스도 있는 굉장히 쾌적한 환경에서 강의도 듣고 네트워킹 시간도 가지니까 7월 26일 오프라인 모임, 오프라인 4인 강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강연에 오신 분들끼리도 친해지고 이 네트워킹 시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저는 큰 장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양한 분들이 오십니다. 전문직에 계신 분도 있고,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도 있고, 개별 사업 혼자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전업 투자로 하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니까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다시 지방을 가려고 지금 수요조사를 다시 새로 할 거예요. 좀 많이 적극적으로 수요조사 참여 부탁드리고요. 지방에 못 오신 분을 위해서 영상 온라인으로 보실 수 있게끔 만드니까 그것도 온라인 영상본도 만약에 오프라인 못 오시면 신청하실 수 있어요. 고정 댓글 신청 폼으로 온라인 녹화본도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 분석 영상을 오로지 추천주, 매수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매수매도 추천 리딩이 아닙니다. 그거 꼭 알아주시고요. 모든 투자 판단은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공부 차원 투자 아이디어만 제공하는 거니까 철저하게 투자 판단은 본인이 하시고요.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만 믿고 그분들한테만 용기와 힘을 얻어서 그냥 영상 만드는 거 저도 상당히 부담되고, 이게 리소스가 많이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영상 만드는 것도 그렇고 영상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영상 기다려 주시는 분이나 영상을 응원해 주시는 분이 많아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 드리고자 영상을 만드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바이오주 수익률 현황 보시면 알테오젠이 최근에 다시 60%대 1월달 대비해서 엄청난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 ABL 바이오 역시 조금 주춤하지만 그래도 145%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당히 바이오주 내에서도 엄청난 차별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SK바이오팜만 부진해요. SK바이오팜은 제 최고 관심주인데요. SK바이오팜에 대해서 업데이트 해달라는 분들이 댓글로 여러와 같이 요청해 주시면 SK바이오팜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유한양행이 오늘 20% 넘게 급등하면서 다시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리가캠도 부진했죠. 리가캠도 굉장히 좋아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저는 알테오젠에 비해서
리가캠이 절대 꿀릴 게 없다. 시총 차이는 뭐 지금 5배가 넘게 차이 나죠. 5배 더 나죠. 거의 6배 가까이 차이 나는데 그런 리가캠 바이오도 최근에는 주가가 회복되고 있다. 14만원대 오늘 또 다시 안착이 됐죠. 30% 상승이 나오고 있고, 그 밑단에 또 HK 이노엔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여기도 22% 상승률 나오고 있고요. 약간 미용 의료 쪽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보톡스 필러의 대웅제약도 33%대. 오늘 보니까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가 막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유한양행부터 해가지고 펩트론, SK바이오팜, 뭐 알테오젠, ABL바이오, 리가캠 뭐 전부 오르고 있어요. 뭐 종근당, 한미약품 이런 회사, 녹십자가 뭐 13% 급등 나오고요. ADC 항체 약물 접합제 시장 경쟁은 단일 항체 쪽에서 심화되고 있어서 이제는 이중항체 기반의 신약 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다. 그 이중항체 ADC 플랫폼을 가장 잘하고 있는 국내 바이오텍 탑3, 알테오젠, 리가캠바이오, 어디죠? ABL바이오. 이 3인방은 무조건 보셔야 된다. 이 3인방의 주가 흐름이 너무 중요하다. 알테오젠, 리가캠바이오, ABL바이오 요 3개 회사가 가장 국내 제약바이오 회사 중에 빅바이오텍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시가총액이 30조 이상. 이제 알테오젠은 4조밖에 안 나왔죠. 오늘 기준으로 보니까 26조가 넘었습니다. 빅바이오텍으로 가는 이 탑3, 알테오젠, 리가캠바이오, ABL바이오는 무조건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영상을 반복해서 보시든지 이거 죽도록 파야 되는 회사다. 바이오텍 탑3로 꼽기에 손색이 없고 국내 바이오 탑3가 아닙니다. 글로벌 빅바이오텍으로 나갈 수 있는 회사다. 어떻게 증명하죠? 빅파마들이 조 단위로 기술 이전 계약을 맺고 있죠. 한 군데서만 맺나요? 리가캠바이오는 빅파마하고 기술 이전 맺은 것만 6, 7건이 넘죠. ABL바이오, 사노피하고 하니까 글락소스미스클라인하고 또 했죠. 최근에 4조 넘게. 알테오젠, 머크랑 했죠. 알테오젠 또 추가적으로 계속 기술 이전 그게 나오죠. 기존 단일 항체보다 항암 효과가 이중 항체가 훨씬 뛰어나다. 거기다 부작용까지 이중 항체가 적다. 이중 항체 ADC를 ABL바이오, 알테오젠, 리가캠바이오가 모두 기술 이전 확대에 집중하고 있고 이중항체 ADC를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가파르게 임상 개발을 가속하고 있다. 이제는 단일항체 ADC에서 이중항체 ADC로 기술 트렌드가 넘어가고 있다. 이중항체 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이 ADC 이중항체를 ABL바이오가 잘하고 있다. 왜 이중항체를 해야 될까? 기존의 하나의 항원에 접목한 단일 항체보다 2개의 항원을 접목한 새로운 접근 방법이에요. 당연히 2개의 항원을 접목하니까 장점이 있겠죠. 단일 항체보다 암세포 발현 타겟이 많다. 암세포를 타겟팅할 수 있는 정확도가 올라간다. 정확한 암세포 표적이 가능하다. 굉장한 메리트죠. 치료 효과가 더 올라가겠죠. 두 번째, 이중항체가 기존 단일 대비 100배 이상의 항암 효과가 나온대요. 100배래요, 100배. 이중항체를 안 쓸 이유가 없죠. 심지어 머리 빠지고 체중 감소하는 부작용도 적어진다고 합니다. 저는 이중항체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거다. ADC 시장 규모는요, 이중항체 2033년까지 연평균 10%씩 성장하면서 4조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ABL바이오의 ROR1 타겟 항체랑 리가캠바이오 링커 페이로드 기술을 결합한 ABL202가 이중항체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본도 안 돼 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 다니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2차전지를 투자하는데 제품이 어디로 납품하는지도 몰라요. 1년 매출이 얼마 되는지도 몰라요.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취해서 그날 주가의 흐름이 세거나 이슈화되는 종목들을 할 경우에 성공 확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과 어떠한 기업 발굴, 산업 발굴을 그때그때 시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이동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전략을 짜가면서 적절한 수준의 이론과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의 이론 잘 결합하고 그거를 실전 투자 전략에 연결지어서 메가트렌드 산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간 시장 트렌드, 두 번째, 월간 복귀 특강 외에도 당연히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제 생각, 시황에 대한 분석, 그때그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제 리뷰 당연히 다 달아드릴 거고요. 오래오래 즐겁고 재밌는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모든 것이 담긴 제 모든 투자의 라이프 구독자분들한테 다 오픈할 생각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로 구독자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ABL202는 이미 중국의 시스톤에 2020년에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일상에서 유효성까지 이미 확인을 했어요. ABL 바이오가 역시나 이중항체 탑티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미 6개 이중항체 ADC를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개입니다. 6개. 파킨슨 질환으로 이중항체를 타겟팅을 확장하고 있고요. 타깃 발굴부터 제조 공정까지 자체 팀과 자체 R&D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중항체 ADC 관련돼서는 ABL 바이오가 탑티어라고 볼 수 있다. ADC는 암세포를 정밀 타격 무기하는 거예요. 일종의 벙커버스터에 비유를 합니다. 정밀 유도 타격 무기예요. 암세포만 집중 타격해서 암세포만 공격하는 거예요. 알츠하이머 시장을 역시나 ADC 쪽으로 가장 큰 시장 중에 한 가지 타겟팅으로 보고 있는데요. 6조 시장에서 24조 시장으로 2030년에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33년에는요. 45조까지 현재 시장의 약 7배 이상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퇴행성 뇌질환이 알츠하이머입니다. 주변에 치매나 알츠하이머, 대통령 중에서도 알츠하이머로 돌아가신 분들 많잖아요. 주변에 점점 치매나 알츠하이머 환자가 많아지고 있죠. 현재 중요한 건 완치약이 없습니다. 그냥 기존 일부 약물 갖고 증상을 완화하거나 진행 속도를 더디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너무 중요한 건 일단 완치약도 없어요. 이 퇴행성 뇌질환. FDA 승인 받은 거 알츠하이머 치료제로 바이오젠하고 에자이가 개발한 레켐비라는 치료제가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성분명은 레카네맙입니다. 일라이릴리가 개발한 성분명 도네나맙, 상품명 키순라입니다. 키선라. 키선라와 레켐비가 유일하게 알츠하이머 치료제로 딱 2개 나왔어요. 근데 이 키선라와 레켐비 모두 아밀로이드 베타 제거에 초점을 맞춘 단일항체예요. 단일항체보다 100배 이상의 이중항체, 당연히 이중항체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나오겠죠. 당연히. 최근 혈액뇌장벽, 바로 혈액뇌장벽이 BBB입니다. 알츠하이머는 글로벌로 5,500만 명에서 2050년에 1억 4천 명까지 커질 것으로 보고요. 우리나라 치매 환자만 이미 올해 기준으로 100만 명 시대에 돌입할 것 같습니다. 2044년에는 2배 넘는 200만 명까지 치매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요. 퇴행성 뇌질환의 일종인 치매, 파킨슨병, 바로 암과 비만 다음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가장 활발하게 금리가 낮아졌을 때 빅파마들이 M&A 체결한 그 타겟이 바로 퇴행성 뇌질환입니다. 그만큼 퇴행성 뇌질환에 대해서 글로벌 바이오 제약사들이 관심이 많고 실제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왜? 돈이 되니까. 금리 인하 시그널 때 M&A 가장 많은 게 항암제가 49%였고요. 그 다음이 바로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가 21%였습니다. 어마어마하죠. BBB 셔틀 기술이 뭐냐? 바로 ABL 바이오가 갖고 있는 핵심 중에 핵심 BBB 셔틀 기술, 뇌질환 치료제 개발의 핵심이고요. 이거는 ABL 바이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일라이릴리, 아까 에자이, 다양한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로슈, 엄청난 빅파마들, 사노피, 엄청난 빅파마들이 이 BBB 셔틀을 이용한 뇌질환 치료제에 엄청난 투자와 엄청난 개발을 하고 있다. 심지어 임상 진행 중에 있다. 뇌와 혈액 사이의 물질을 이동 조절하는 바로 이 BBB 해당되는 게 혈액 뇌 장벽이고요. 혈액 뇌 장벽을 통과시켜서 이 치료제, 뇌질환 치료제를 뇌까지 전달하는 기술이 바로 BBB 셔틀 기술입니다. BBB 셔틀 플랫폼이라고도 하고요. ABL 바이오의 BBB 셔틀 플랫폼이 바로 그랩바디 B고요. 그랩바디 B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4조 넘는 돈으로 기술을 이전할 정도로 파마한테 탑티어 BBB 뇌 셔틀 플랫폼으로 인정을 이미 받았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료제 과제의 가장 중요한 3가지 핵심. 첫 번째, 아밀로이드 베타 플러그를 충분히 효과적으로 제거했나? 두 번째, 뇌부종이라든지 뇌출혈 등의 중증 부작용으로부터 안전한가? 세 번째, 환자의 수능도를 높이는 피하주사 제형으로 확보했나? 이 3가지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플랫폼이 바로 ABL 바이오의 그랩바디 B 플랫폼입니다. 정맥 투여 후 24시간 동안 뇌의 약물 농도가 기존 대비 12배, 혈중 농도를 유지했고 부작용, 즉 효능과 부작용의 최적의 효능을 높이면서 부작용을 가장 줄일 수 있는 비율의 최적점을 뇌투과 플랫폼 BBB 셔틀 ABL 바이오의 그랩바디 B가 찾았다고요.
B310, B3010 그랩바디 B 적용 물질, 요게 좌쪽의 혈청, 중간의 뇌 척수에, 우쪽의 뇌 단회 정맥 주사 투과 후에 이 24시간 측정 결과 뇌 침투율이 경쟁사의 30103보다 약 12배 이상의 효과를 증가시켰습니다. 혈청 3개 용량에서 모두 유사한 약물 농도를 유지했고요. IGF-1R 이 타겟으로 결합하면서 부작용 확률을 떨어뜨렸다. 기존 단일 항체하고 유사한 혈중 농도 타임라인은 유지하면서 부작용을 떨어뜨렸다. 뇌 투과 효율이 증가했다. 뇌 투과 효율은 당연히 올라갈수록 좋은 거죠. 그만큼 뇌로 피로 약물이 잘 전달이 됐다는 겁니다. 부작용 개선, 아까 말씀드린 체중 감소, 머리 빠진 거 이런 다양한 부작용 개선을 해결점에 있다는 거고요. ABL301 임상 1상은 전 세계 최초로 1월 타겟의 내투가 플랫폼이 올해 중순에 발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쟁사 로슈와 바이오 아크틱이 진행하는 TFR 타겟 내투가 셔틀과 비교해서 기술 우위의 일부 비교 데이터가 올해 하반기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 데이터상 경쟁 우위를 예상하고 있어요. 자, BBB,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 BBB 셔틀은 뇌 혈액사에 위치해서 뇌 속으로 유해 물질이나 감염원은 못 들어가게 하는 보호장벽, 뇌의 보호장벽 역할을 하면서 뇌 기능에 필요한 영양분이라든지 특정 물질, 우리가 뇌에 꼭 전달해야 되는 약물 전달 물질을 선택적으로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만큼 BBB가 엄청나게 뇌 혈관 장벽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뇌질환 치료 투여 약물이 BBB를 통과를 못하면 약효가 아예 안 나오는 거죠. 약물을 뇌 속 목표 지점까지 깊숙이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게 이 바로 BBB 셔틀 플랫폼이고요. BBB 셔틀 플랫폼이 바로 신약 개발의 성패를 좌우하니까 얼마나 BBB 셔틀 플랫폼이 중요하니까 빅파마들이 조 단위로 기술 이전을 하겠죠. 이거는 ABL 바이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최근에 또 중국의 바이오텍한테 기술 이전 계약이 또 나왔습니다. 불과 한 달도 안 됐습니다. 4월 달에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4조 1000억의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고요. ABL 바이오라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까지 개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전자 치료제까지 확장성을 갖고 있습니다. 유전자 치료제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전임상, 임상, 제조, 상업화를 담당하고요. ABL BBB 셔틀 플랫폼을 이용해서 상업화에 성공할 경우에 마일스톤으로 최종 ABL 바이오는 3조 8,413억을 받게 됩니다. ABL 301 같은 경우가 바로 사노피에 이미 1조 4,575억에 기술 이전한 건데 ABL 301이 바로 그랩바디 B 플랫폼을 적용한 물질이고요. ABL 301은 파킨슨병 발병 원인인 알파-C 뉴클레인을 축적을 억제하는 물질로 항체를 내안으로 전달하는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세계 중추신경계의 규모는 연평균 7.24%씩 성장해서 2030년에는 이 중추신경계의 치료제 규모가요 302조입니다. 2030년 기준으로. 제3자 발행 전환 우선주 CPS라고 하죠. 이거를 다 보통주로 전환하면서 약 1,400억에 해당되는 오보행 이슈가 해소됐지만 이 물량 자체가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거 아니냐 상당한 부정적인 이슈로 ABL 바이오 주가에 부담이 됐었습니다. 앞으로 이거 관련돼서 충분히 차익 실현 물량 나올 수 있습니다. 컴패스 테라퓨틱스의 기술 이전한 요 VGF 기반의 이중항체 항암제 ABL001이 담도암 타겟으로 임상 2상에 대한 결과가 올해 4분기에 2차 평가지표 발간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차 평가지표에 대한 4분기에 담도암으로 결과가 잘 나올 경우에 신약 승인 신청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단일항체 ADC 블록버스터 가능성 높은 타겟은 ABL 바이오의 타겟 물질이 임상이 완료됐고 이제는 자연스럽게 이중항체 ADC 물질로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아까 6개 이상의 이중항체 ADC 개발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IND 신청한 거는 고용암 타겟으로 ADC 파이프라인의 추가 플랫폼 확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투셀 해지 관련돼서도 ABL 주가에 부담이 됐었는데 ABL 도입한 유사 기술, 플랫폼 기술 관련돼서 중국이 이미 선출원했기 때문에 개발을 지속할 수 없고 실제 주가가 인투셀은 박살이 났지만 ABL 바이오는 주가는 많이 빠져야 1, 2%였습니다. ABL 입장에서 인투셀을 해제하는 부분은 타격은 없다. BBB2가에 특화된 고유의 이중항체 플랫폼 그랩바디 B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호주에 이미 IP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특허로서 완전히 보호하고 있다는 거고요. IGF-1R이 뭐냐? 바로 인슐린 유사성장 인자 1수용체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약물을 BBB에 효과적으로 통과시키는 거고요. 뇌로 전달되도록 약물 전달 물질이 BBB를 투과한 이중항체 퇴행성 뇌질환의 발병 원인이 되는 것을 공격하고 질병 치료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디랑 최근에 계약이 나왔냐면 노바티스가 중국의 시로낙스랑 바로 이 BBB 셔틀 플랫폼 최근 불과 일주일 전에 계약이 나왔는데 노바티스의 글로벌 총괄 생물의학 신경과학 책임자 로버트 발로가 중국의 시로낙스랑 계약을 맺으면서 뇌혈관 장벽 바로 BBB 셔틀입니다. 그걸 통과해서 치료제가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게 앞으로 뇌질환 치료제 신약 개발에 가장 중요한 거라고 중요 과제로 남았다고 중국의 시로낙스랑 계약할 때 밝혔습니다. 당연히 BBB 셔틀 관련돼서 시로낙스는 경쟁자가 되겠죠. 그런데 얘네는 타겟 물질이 ABL 바이오랑 다른 TFR 타겟이에요. ABL206은 하나의 항체 안에 두 개의 서로 다른 항원에 동시 결합해서 정밀 표적하는 기전이고요. ABL209는 서로 다른 항체를 독립적으로 적용해서 서로 보완하는 방식입니다. 연구개발비가 작년 기준으로 ABL 바이오는 527억까지 증가했습니다. 그 부분이 계속 흑자 전환을 미뤘고 그랬는데 기술 이전 마일스톤이 들어오면서 올해 흑자 전환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랩바디 B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전자 치료제 개발 확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랩바디 B 적용으로 유전자 치료제에서 유전자 발현 감소 효과가 임상으로 입증되며 플랫폼의 가치는 급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3분기에 중국 바이오 규제, 글로벌 정책, 바이오 쪽에 오버행 이슈 해소, 하반기에 금리 인하 이 부분 모두 국내 바이오텍과 제약회사들한테는 하반기에 긍정적인 모멘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의 BBB 셔틀 경쟁자 로슈의 이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알츠하이머 치료제 트론티네마 임상 3상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 번 더 BBB 셔틀과 뇌질환 치료제는 당연히 글로벌 모멘텀으로 주목받을 수밖에 없고요. 또 레카네맙에 대한 시제형으로 개발 완료, FDA 승인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유도요법에 대해서 26년 상반기에 글로벌 모멘텀이 또 있고요. 일라이릴리의 아까 알츠하이머 치료제로 승인받은 딱 두 개 중에 하나, 키순라의 초기 치매 적응증 확장에 대한 3상 중간 데이터도 2분기에 발표 예정이 있습니다. 로슈의 자체 BBB 셔틀, 로슈는 자체적으로 BBB 셔틀을 이용하네요. 트론티네맙이 로슈 자체 BBB 셔틀을 이용한 건데 요것도 하반기에 어떤 의미 있는 결과 도출을 예상하고 있고요. 노보노디스크의 세마글루타이드 요거는 알츠하이머 치매 3상에 대한 결과 발표가 2분기 안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분기에 그랩바디 B 플랫폼의 일상 데이터 사노피에 이전한 A301 기대감이 크고요. 하반기에 BBB 셔틀 신규 플랫폼 이 다수 타겟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밀로이드 베타 가능한 것뿐만이 아니라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쪽의 확산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쪽에 확장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 CPS 전환한 거 보통주로 상장한 거 7월 28일 돼 있고요. 일라일리의 키순나가 FDA 허가는 받았지만 상당히 저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자이의 레켄비 매출을 전년 대비 173% 증가를 예상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치매 치료제,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매우 높다. 일라이릴리의 키순나가 레켄비보다는 유효성 우수한 걸 입증했고요. 다만 일라이릴리의 키순나 역시도 부작용에 대한 상당한 약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아리아 2에서 24%, H에서 31.4%밖에 못 냈다는 거고요. 키술라는 심지어 부작용 때문에 EU에서 시판 허가가 거부됐습니다. 재심사 중에 있고요. 로슈의 알츠하이머 항체 간테네루맙이 바로 이 TFR 타겟의 BBB2가 이중항체 플랫폼 셔틀을 이용한 거고요. 트론티네맙 역시도 업데이트가 지속되고 있다. 레켄비와 키순라 대비 더 빠른 아밀로이드 플라크 감소,
자, 알츠하이머 치료제 첫 번째 중요한 게 바로 아밀로이드 플라크 감소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밀로이드 플라크 감소가 기존 치료제인 레켐비나 키순라보다 이 트론티네맙하고 간테네르맙이 더 빠른 아밀로이드 플라크 감소가 나왔다는 겁니다. 물론 ABL 바이오가 하는 BBB 셔틀 플랫폼을 이용한 IGF-1R 타겟도 레켐비 키순라보다는 아밀로이드 플라크 감소가 더 우수하다. 브레인 셔틀의 기술 중요성은 계속적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 지금 계속 나오죠. 노보노디스크, 일라이릴리,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사노피, 지금 온 로슈 이런 회사들이 전부 지금 그랩바디 P, 로슈 이런 빅파마들이 그랩바디 B 같은 BBB 셔틀 플랫폼을 계속 투자를 확대하고 그거를 상용화 시키려고 하고 있죠. 그랩바디 B는 높은 뇌 발현도가 뭐죠? 뇌에 투과되는 전달 효율이 높다는 거예요. IGF-1R 기준으로 32.7. 근데 로슈의 TFR 타겟으로 하는 거는 5.6%밖에 안 돼. 월등히 높죠. 글락소스미스의 이 4조 1000억의 플랫폼 기술이 이전한 거는 항체뿐만이 아니라 이 안티센스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까지 확장성을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 유전자 치료제 RNA I 타겟도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랩바디 B는 아밀로이드 베타뿐만이 아니라 TAU라든지 항체가 특정 하원에 결합하는 위치에 해당되는 에피톱 형태로 기술 수출이 확장성이 있다는 겁니다. 경쟁사 기반, TFR 기반의 셔틀, 디날리 바이오텍, 바이오아티 이런 거 대비 IGFR이 당연히 뇌투과 발현율이 높고 두 번째 노화 발현율은 영향이 없고 세 번째 빈혈이라든지 혈액의 독성 가능성은 낮고 부작용이 낮다는 거죠. 다중 경로로 BBB 투과가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많은 장점 때문에 앞으로 지금 인간 데이터가 없는 게 단점이에요. TFR 같은 경우는 로슈의 TFR 같은 경우는 인간 데이터, 인간 POC 검증이 끝났어요. 그런데 올해 안으로 IGF-1R 타겟으로 인간 타겟 POC 검증이 ABL 바이오도 나올 것 같아요. 그것만 끝나면 월등히 지금 TFR 기반 경쟁사보다 데이터로 입증하고 있고 우수성이나 약물 전달 효과나 부작용 측면으로 뛰어나죠. 당연히 이 IGF-1R 기반의 ABL 바이오는 더 글로벌 빅파마들의 추가 기술 이전 가능성이 높은 거죠. 4분기에 그랩바디 T 기반의 항암제 CLDN 18.2 요거 타겟으로 하는 거 ABL PD-L1 타겟의 ABL 503 요것도 항암제 쪽에 기대감을 갖고 있다. 기본도 안 돼 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 다니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2차전지를 투자하는데 제품이 어디로 납품하는지도 몰라요. 1년 매출이 얼마 되는지도 몰라요.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취해서 그날 주가의 흐름이 세거나 이슈화되는 종목들을 할 경우에 성공 확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과 어떠한 기업 발굴, 산업 발굴을 그때그때 시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 구독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전략을 짜가면서 적절한 수준의 이론과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의 이론 잘 결합하고 그거를 실전 투자 전략에 연결지어서 메가트렌드 산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간 시장 트렌드, 두 번째 월간 복귀 특강 외에도 당연히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제 생각, 시황에 대한 분석, 그때그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제 리뷰 당연히 다 달아드릴 거고요. 오래오래 즐겁고 재밌는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는 페이스 브레이커 역할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모든 것이 담긴 제 모든 투자의 라이프 구독자분들한테 다 오픈할 생각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로 구독자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기존 단일 항체 기반보다 BBB 셔틀 적용 항체는 결국은 유효성과 안정성 모두 극복 가능하고 입증했다는 겁니다. 다수의 빅파마, 에자일, 릴리 유일하게 빠진데 에비비랑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 BMS 여기도 지금 에비비나 BMS도 GS에 못지않게 BBB 셔틀 확보에 경쟁 중이다. 아까 말씀드린 TFR 기반의 셔틀은 인간 POC를 입증했죠. 바로 트론티네맙이 입증했습니다. 그런데 IGF-1R 기반의 ABL 바이오의 인간 POC는 아직 입증 못했어요. 요거 입증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바로 IGF-1R 기반의 ABL301 이거 언제? 올해 하반기에 인간 데이터 입증할 것으로 봅니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하고 계약, 그랩바디 B
요거는 낮은 선택성, 간독성 등 이런 부작용의 이슈까지 해결 가능하면서 유전자 치료제와 안티센스,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까지 확장성이 있다. 어마어마하죠. BBB 셔틀 계약 체결 당시에 경쟁사 미국의 바이오텍, 디날리 같은 경우는 시총이 11조까지 갔어요. 그런데 계약 반환 때문에 시총이 떨어졌는데 3조고요. 떨어져서 또 다른 경쟁사 RNA 쪽으로 개발하고 있는 미국의 바이오텍 어비디티는 ABL 바이오보다 시총 높죠. ABL 바이오 지금 3조대인데 5조입니다. 5조. 엘라일람의 온파트로 요게 간 전달을 높이는 간락 요걸 적용으로 하고 있고요. RNA 치료제들 역시도 바로 뇌전달 효율이 떨어져서 척수광내 직접 주사하기 때문에 요거 관련된 RNA 치료제 쪽으로도 이 이중항체 RNA 치료제 쪽으로도 이 뇌질환 투과 플랫폼 BBB 셔틀을 이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콤파스 파트너를 통해서 담도암 2차 반응률이 17.1%까지 도출됐고요. 이런 다양한 임상에 대한 데이터는 담도암 쪽으로 4분기에 발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랩바디 T 적용한 파이프라인 임상 개발은 여전히 순항하고 있다. 그랩바디 T 관련된 파트너 아이맵 관련돼서도 위암이라든지 위장관, 접합부암, 식도암 쪽에서 반응률이 나쁘지 않았고 DLT도 관찰되지 않았으며 최대 내약 용량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 경쟁사 옵티모와 키모요법 병용이라든지 졸베투시맙 요것도 CLDN 18.2 항체 동일 타겟이거든요. 졸베투시맙 대비 안정성이 뛰어나다는 담도암 쪽에서 데이터가 나오고 있다. BBB 셔틀 관련돼서 에비비가 지금 알리아다를 인수해서 지금 그죠? BBB 셔틀 플랫폼 하고 있죠. BMS가 바이오아티커 인수했죠. ABL 바이오가 사노피하고 글락소스미스클라인에 기술 이전했죠. 리스큐어 바이오가 지금 해외 기업 이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바티스가 중국의 어디요? 시로낙스. 노바티스가 중국 시로낙스 최근 계약까지 이 BBB 셔틀 플랫폼에 대한 글로벌 빅파마들의 관심은 매우 뜨겁다. 계속 ABL 바이오 긍정적인 관점으로 충분히 스터디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의 밸류에이션은 41배, 내년에 34배인데 요거 다 뺀 겁니다. 알테오젠 200배, ABL 바이오 150배, 한올바이오 600배 다 빼면 41배 정도 수준이고요. 내년에 34배고요. 밸류에이션 상으로 매력적인 거는 역시나 내년 기준으로 하면 엄청나게 실적 성장하는데 PER 30배 미만인 SK바이오팜, 요 밑단의 이노에 요 두 회사가 밸류에이션 상으로 매력적으로 보이고요. 약간 미용의료 쪽에 포커스된 대웅제약 같은 회사들 12배 여기도 상당히 밸류에이션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 올해 이제 1000억대 매출 나오고 내년에 600억대 다시 내후년에 900억대 이게 마일스톤 이전되는 거 반영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올해 236억 흑자 전환 예상하고 내년에 다시 150억 적자 전환했다가 다시 27년에 200억대 흑자 전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이오텍이지만 돈을 번다는 거고요. 지금 기관 쪽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보험 투신에서 또 연기금에서 3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다시 수급이 좀 붙는 것 같다. 외국인은 좀 팔고 있고요. 기관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좀 주가가 좀 회복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차트상으로 보면 큰 틀에서 보면 요 84,000원과 62,000원의 박스권에 있습니다. 62,000원까지 거의 20% 넘게 25% 정도 주가 조정받고 다시 바닥 여기를 지지하면서 올라오고 있고요. 요 62,000원 가격대에 지지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한 것 같고 거래대금은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알테오젠이나 최근에 부각된 리가켄바이오보다는 관심이 좀 줄어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가 다시 단기 저점을 찍고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디날리라든지 어비디티 디날리가 지금 계약 반환됐는데도 시총 3조 어비디티가 5조 이상 됩니다. ABL 바이오 3조 초중반이고요. 그럼 글로벌 경쟁사 대비해서 이 BBB 셔틀이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데 심지어 BBB 셔틀 지금 IGF 1할 타겟으로 우수성, 부작용 여러 측면으로 증명을 하고 있죠.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주목을 해봐야 된다. 바이오 관련돼서 핵심 요약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반기 분명히 금리 인하되고 두 번째, 미국에서 중국 바이오 규제를 강력하게 하고 세 번째, 빅바이오텍에 관련돼서 하반기에 다시 이슈가 나올 것을 보고 하반기에 굉장히 또 중요한 학회 또 뭐 있죠? 임상 발표 글로벌 빅파마들의 어떤 기술 이전 발표 하반기에도 여전히 유효하고요. 두 번째, 바이오가 오래 쉬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관 매수세가 붙으면서 오늘 실적 기반의 유한양행이라든지 SK바이오팜이라든지 알테오젠 같은 회사들
ABL 바이오 지금 상당히 급등이 나오면서 기관 수급이 붙고 있다. 네 번째, 하반기에 바이오텍 관련된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글로벌 빅파마들하고 기술 이전의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임상에 대한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를 갖고 있고요. 다섯 번째는 국내 바이오텍,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요 3인방이 ADC 이중항체 플랫폼 중에 글로벌 탑티어로 플랫폼 기술 관련돼서 플랫폼 기술뿐만이 아니라 임상 후보 물질, 심지어 최종 치료제 단계까지 이 모든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글로벌 빅파마의 기술 이전 받을 정도로 기술력을 입증했고요. 그 기술 이전 받은 마일스톤을 바탕으로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모두 흑자 전환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바이오텍 관련된 회사들의 재무구조 역시도 엄청난 마일스톤을 받으면서 현금이 쌓이면서 추가적으로 그 후속 차세대 후보 물질 개발하는 선순환 단계로 이어지고 있다. 바이오텍의 ABL 바이오, 알테오, 리가켄 바이오 요 3인방은 투자를 하든 안 하든 바이오 업계 관련돼서 글로벌 바이오텍으로 나갈 수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부해볼 만하다. 다 아이템이 다릅니다. 가장 핫한 항암제와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은 엄청나게 크고 여기서 빅파마한테 기술 이전 받으면서 이미 검증을 했다. 저는 리가켄 바이오 가장 먼저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ABL 바이오 말씀드렸습니다. ABL 바이오도 ABL 바이오만의 아주 독특한 BBB 셔틀이라는 뇌질환 치료제가 글로벌 빅파마한테 인정받으면서 다수 한 빅파마가 아니라 빅파마들에 대해서 더 확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게 실질적으로 임상 데이터로 증명하고 있고 임상 데이터는 추가적으로 하반기 내년까지 계속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이 그랩바디 B와 그랩바디 T 플랫폼을 이용해서 ABL 바이오 자체 항암제 파이프라인도 순항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6일 오프라인 강연에 이제 몇 좌석 안 남았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 오프라인에서 만나 뵀으면 좋겠고요.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 모델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더 재미난 섹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